누구랑? 어떻게 노니? 어떻게 노니? 어떻게? 이제 가족여가 사업은 꿈다락에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에 어떤 식의 영향을 줬는지 혹은 어떤 식의 새로운 발견이나 전환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처음에는 문헌 연구가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헌 연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물론 그거는 전문가분들이 또 긴 시간을 걸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되게 심도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헌 연구는 어찌 됐든 우리가 어떤 이 연구에 대한 어떤 기초, 그냥 타당성 이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정도고 사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또 사람을 만나는 일, 또 현장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일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구름다리 전까지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공원에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한번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현장 연구가 어떤 형태이고 어떤 방법론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어떤 농촌, 귀촌한 중년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느끼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향하는 그런 문화예술이 이 당사자성이라는 말 안에 너무 많이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정말 농촌에 사는 중년 부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들은 서로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고 그것을 기초로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할 만한 그런 중년 부부들을 많이 만난 거 그게 이번 현장 연구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랑?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네, 몸 좀 풀렸나요? 네, 몸 좀 풀렸죠? 네, 출발할게요. 이 경험이나 이 과정들이 그분들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제 한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어떤 활동이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내가 어떤 활동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을 다 할 수가 없고 그것은 크게 기억에 남지 않는데요. 근데 그 활동을 하고 나서 아내와 집에 돌아오면서 대화를 많이 한 거.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대화하게 된 거.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거. 이런 게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시작이 그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감성과 취향과 욕망과 기질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참여하는 분들이 감성과 취향과 소질과 솜씨를 좀 재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안에 이분들의 일상에 충분히 녹아 있는 것들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 혹은 현장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출한 것들이 어떻게 현장 운영 과정으로 연결되셨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참여자분들은 이제 기촌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 대부분 전원주택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마당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물들에 대해서 일단 관찰을 해보는 걸 이제 시작으로 삼은 게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방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주위에 있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교육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게 이제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계속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여러분은 아카시 나무만 꿀이 있는 줄 알아. 이 벚나무에도 꿀이 있어. 요게 꿀단지야. 어머, 인간이 먹는 꿀일까? 노노, 이거는 인간이 먹는 꿀이 아니야.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삶의 우연성이나 예측 불가능성들을 과정 안에 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되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각각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활동을 하게 좀 장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일은 발생은 해요. 같은 수업 시간인데 서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좀 참여 의지나 적극성, 거기서 이렇게 얻어가고 느끼는 것들이 더 커질 거라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업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더 즐겁다. 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예술 교육 활동은 이렇게 대화나 말이라는 걸로 전달되는 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비대면이나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코로나가 어떤 새로운 시선을 던져줬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질 좋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게 한다든지 또 참여자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장치를 타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새롭게 얻게 된 시선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덩이 같은 거, 무슨 쇳덩어리 같은 거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왜 저래? 이런 쪽에다 관심 있으신 분. 그럼요. 아이고, 그럼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가족은 이제 귀촌,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온 지는 이제 5년 차고요. 전원주택 생활 5년 차 했고, 저는 글로벌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 회사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숙제를 시키시는데 글을 써야 돼요. 이제 승무를 일기를 써야 되고, 독후감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글을 쓰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제 아내의 글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연애 편지 할 때 주고받았던 그런 섬세한 부분 그리고 저를 대했듯이 나무나 식물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주 좋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시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만 생각이 좀 같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맞게 매칭이 돼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번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 최근에 아주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핫한 정원을 지금 딱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향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는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건 각각이 가족에 대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와서 이 안에서 참여하면서 자기 발견과 자기 성찰과 자기 해석들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초록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